복부 내가 배를 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적입니다. 똥배가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돈 들여서 해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비싸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할 필요 없으니까 사실 그냥 놀라지 마세요. 뱃살이요, 뱃살. 다른 살보다 뱃살, 특히 뱃살이 찌기가 쉬워요. 맞죠? 그리고 이 뱃살은 무엇의 공장이다. 뱃살은 염증의 공장입니다. 뱃살이 많으면 염증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의사들도 그런 말을 해요. 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식생활 조절 없이 운동만 해서 뱃살이 빠지지 않아요. 절대 안 빠집니다. 이미 생긴 내장 지방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요, 잘 안 빠져요. 근데 재밌는 게 대한민국 40%, 대한민국 30대 이상의 40%, 지금은 10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0% 이상이 비만입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의 어른들, 성인 같은 경우에 61%가 복부 비만이에요. 그냥 살이 좀 있는 게 아니고 복부 비만, 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또 마른 복부 비만도 있어요. 마른 비만 더 위험해요. 이건요. 진짜 올챙이 배도 있어요. 아랫배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남녀 같은 게 신체 부위에서 가장 빼고 싶은 살이 어디일까요? 라고 이제 주제가 있었는데 대부분 뱃살이래, 뱃살. 가장 빼고 싶은 부위가 뱃살. 근데 이 뱃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내장 지방이 있고요. 비하 지방이 있어요. 비하 지방이. 배꼽 기준에서 위에는 내장 지방이고 아래쪽은 비하 지방이에요. 아래쪽은. 그러니까 위쪽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아래쪽은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고 막 장걸로 하면 안 다쳐지는 여성분들은 아래 비하 지방이 많은 거고 옷을 딱 입었는데 위로 볼록하게 나온 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거예요. 남성들은 보통 그 올챙이 배라고 하죠. 그리고 본인의 손을 이렇게 짚어봤을 때 이렇게 잡히면 안 돼요. 이제 가장 큰 기준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저도 잡혀요. 이렇게 말고 서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잡히네요. 저도 조금씩 잡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성분들 마른 분들 치고도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이제 보통 문제는 내장 지방 1kg가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지방 1kg가 피하 지방 5kg와 맞먹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되게 위험해요. 남성분들. 내장 지방 1kg 증가 시에 남성 같은 경우는 당뇨병 증가율이 2배 이상. 엄청나죠? 내가 내장 지방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설탕 먹고 하면 당뇨병 발생률이 몇 배 이상? 2배면 많은 거예요. 그죠? 여성분들은 놀라지 마세요. 7배 이상이에요. 배 나오신 분들이 카스테라 드시고 뭐 햄버거 드시고 그다음에 뭐 일반 시중빵 과자 이런 거 많이 100% 당뇨 100%. 배 나온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 둘레가 이제 보통 내 치수가 근데 내가 한 치수 커졌어, 두 치수 커졌어 이런 말 하죠. 이제 보통 햄버거나 이제 피자나 많이 드시면 두 치수가 커지면 유방암이 몇 퍼센트 증가하냐면 77% 증가해요. 그래서 뱃살 많은 분들 보면 유방암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만 학술지 2019년의 자료를 보면 허리 둘레 43인치인 사람이 35인치 이하의 남자에 비해서 조기 사망률이 52%. 엄청나죠? 그러니까 뱃살이 많다는 말은 사망률도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허리 둘레 37인치 여성, 27인치 여성보다 조기 사망률이 80%. 여자가 항상 더 위험. 뱃살에서는 여자가 더 위험합니다. 근데 남자가 뱃살 많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심각성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비만도 병인 거 아시죠? 비만도 질병에 속합니다. 심각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굶고 막 운동하고 막 그런데 살이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면 지방 대사 수치가 꺼져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운동한 대가에 비해서 안 빠지는 거예요. 굶었는데 또 찌는 거예요. 이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보통 말하죠. 또 쪄. 내가 분명히 뺐는데 어렵게 뺐는데 또 찌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보통 저는 이 문제를 유전자의 문제, 지방 세포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지방 세포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은 똥배라고 하죠. 똥배.
올챙이 배, 똥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식습관을 좀 바로 알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체내 지방이 점점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혈액에도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고요. 콜레스테롤 등 나쁜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면서 몸속에서는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 순환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이 빠지지 않고 이제 살이 찌는 체질로 바꿔버려요. 이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말은 지방세포가 태워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될 것이 탄수화물, 지방진, 단백질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한데 특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탄수화물들이 위험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식이섬유와 하나는 당질로 나눌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이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양학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탄수화물 중에서 당질만 따로 빼서 먹는 경우가 되게 해롭다. 아주 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당질보다는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을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제가 탄수화물 여러분들에게 뭐 곡식 우리가 보시갈 때 7대4 드시라고 하고 막 그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흰쌀 아니잖아요. 현미잖아요. 그리고 정제되지 않는 것들이어야 돼요. 보통 정제된 음식들이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바로 살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 있지만 이것이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살로 갑니다. 일반 보통 20대, 30대 정제 음식 먹는다 다 살찌지 않아요. 무조건. 하지만 지방세포가 망가졌을 때는 한번 딱 살찌게 되면요. 그때 살찌는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이때부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살이 찌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살이 찌는 체질이 됐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살을 빼도 또 그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이 다이어트는 살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다이어트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체중을 몇 킬로 감량하지 10킬로 감량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살찌는 체질을 안 찌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살을 빼도 또 찌는 이유는 체질은 안 바뀌고 살만 빠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정제 음식을 먹으면 특히 햄버거나 정제 음식들 있죠. 빵이나 이런 것들 그럼 우리 뇌에서 뭐가 많이 분비될까요?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요.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서 중독이 됩니다. 보통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보면 보통은 2대 1대 1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2, 1, 1. 탄수화물 2, 단백질 1, 그 다음에 지방 1. 이 정도 섭취 기준이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제가 공부했을 때는 탄수화물이 약 50에서 70% 섭취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반드시 복합 탄수화물이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영양학자는 복합 탄수화물을 흰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현미쌀이어야 한다. 아시겠죠? 반드시 현미쌀. 그리고 여러분들은 섬유질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포만감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섬유질이 많으면.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는 안 되지만 혈당 수치를 잡아줘요. 그래서 비만증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갈아서 먹는 게 되게 안 좋아요. 갈아서 먹는 거.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특히 오래 계시는 분들 보면 이제 막 과일 같은 것도 갈아서 먹고 당근 갈아서 드시고 야채 갈아서 이제 집에서 특히 이제 건강마을 계시거나 오래 계신 분들은 믹서기에 뭔가 갈아서 이제 아침에 딱 먹으면 아, 난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좋아요. 갈아서 먹게 되는 것이 몸의 지방 세포를 늘려주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일 갈아서 먹는 거 안 좋아요. 씹어 먹는 게 좋아요. 껍질째 간다 하도 마찬가지고 더 최악은요. 가른 것을 짜가지고 먹는 건 더 안 좋아요. 우리 다른 건 탄수화물 많이 먹으니까 식이섬유 많이 먹으니까 네모니아 뭐 이렇게 짜서 먹는 거 그 정도야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아침 한 끼를 그냥 갈아서 먹는다? 최악이 될 수 있어요. 아침을 거르거나 낮 식사를 거르는 게 그렇게 안 좋습니다. 우리 저녁 식사를 안 먹는 게 좋아요. 아침과 점심은 먹는 게 아주 좋다. 우리가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규칙적인 식사가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영양 섭취가 되어야 살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량이 늘어나야 돼요. 근육량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고요. 가장 해로운 것들이 어쨌든 당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질, 액상, 뭐 과당이라든지 어떤 시럽들 종류, 그 다음에 설탕 덩어리들 이런 것들, 설탕에 들어간 커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술도 정말 안 좋습니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중에 뭐 이렇게 안주도 많이 안 드시는데도 살이 찌는 분들이 있어요. 뱃살이 찌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술을 드실 경우에 뱃살이 나오는 이유는 내장 지방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코올을 우리 몸에서는 무엇으로 간주할까요?
알코올을 독으로 간주해요. 독으로 간주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은 이제 자체적으로 지방 대사를 하던 것을 중단시켜 버려요. 중단시키면 이 분해되지 않은 지방들이 가장 쌓이기 편한 데가 어딜까요?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소 음식들이 많을수록 아니면 소화가 안 될수록 배는 살이 찐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해가 안 돼. 지방은 무조건 분해돼서 처리해야 되는데 어딘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처리할 데가 없으면 배로 다 그냥 여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가장 편하거든요. 우리 뭔가 청소하다가 안 되면 쌓아놓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 막 이제 거실이든 어디든 뭐 다 갖다 놓고 하는 것처럼 이 배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몇 가지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방 대사 스위치를 활성화시킨다.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디톡스나 두끼 식사 이런 게 필요해요. 두끼 식사가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끼 식사를 하면 이 유전자가 바뀝니다. 줄기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우리가 간식을 하거나 하면 탄수화물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영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지방이 형성되는데 이제 두끼 식사 하다 보면 이 시간이 길어지죠. 만약 내가 1시에 밥을 먹고 그 뒤로 안 먹어요. 그러면 소화가 다 된 시간이 위에서는 한 3시간? 2시간? 끝나면 한 5시간. 그러면 그때부터 공복이 길잖아요. 긴 공복을 갖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몸의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이 태워지니까 이제는 그냥 살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체질이 지방이 태워지는 체질로 바뀌어버려요. 한번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무섭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보면 금식했을 때 살이 처음에 많이 빠지는 분들도 있고 3개월 만에 뭐 거의 18kg 빠진 분도 있었어요. 여기서요. 실제로 그래서 인터뷰 하신 분도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막 18kg 빠지고 저는 100kg의 그 체중 갖고 오신 분이 50kg까지 빠진 분도 있었고요. 정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게 또 쪄요. 지방세포 안 타니까. 근데 이것을 꾸준히 빠진 분들이 있어요. 정말 꾸준히 뭔가 식사를 하는데도 빠지고 제가 볼 때는 양을 많이 드시는데도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미 지방세포의 수치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활성화되면서 찌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몸속에 가득한 염증을 빼내야 돼요. 염증을 빼내려면 프로폴리스나 숯이나 아니면 우리가 나물 종류들 있죠. 쓴 나물들 이런 것도 우리가 먹는 거 되게 좋습니다. 염증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거, 숯을 사용하는 거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숯을 먹으면 살 빠진다, 뭐 프로폴리스 먹으면 살 빠진다 이게 아니고요. 숯을 먹거나 프로폴리스 먹거나 염증을 해결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염증이 제거되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레몬도 마찬가지고 레몬은 칼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레몬 많이 드시면 더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을 드실 경우는 조금씩 섭취하셔야 되거나 중간중간 떼어서 드셔야 되고 살이 찐 분들은 레몬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살이 정말 많이 찌셨다 그러면 생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또 일정 살이 빠지면 생채소를 양을 또 줄여야 되겠죠. 이런 것들 몸속에 염증이 빠질 수 있는 식생활을 한다. 자, 세 번째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때 당질 탄수화물을 무조건 주의한다. 엄청 많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보면 다 달아요. 솔직히. 그죠? 달지 않은 맛이 없어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당분을 먹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초콜릿을 먹었다. 그러면은 초콜릿을 다른 것과 같이 먹어요. 초콜릿에 크래커를 같이 먹어요. 되게 맛있죠. 하지만 크래커도 초콜릿에 의해서 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 과일만 먹으면 절대 살 안 쪄요. 과일의 당은. 근데 과일과 무엇을 같이 먹잖아요. 그럼 그 과일도 살이 찔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당분을 좋은 곡식과 같이 먹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문제는요. 사실 육식이나 고단백 식사를 피하는 게 좋아요. 고단백 식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먹는다.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 살찌신 분들이나 복부 내가 배를 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천천히 먹는다. 이거 절대적입니다. 천천히 씹어야 돼요. 천천히. 우리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이 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빨리 먹거나 폭식하거나 과식하면 몸에서 처리해야 할 열량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막 변해버려요. 우리가 빨리 먹잖아요. 똑같은 양인데 빨리 먹으면 이게 폭발적으로 열량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지방은 어디에서 할까요? 다 배에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빨리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되는데 그것이 전체로 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배에다가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나왔는데 팔다리가 마른 경우가 있어요. 배는 나왔는데
몸은 마르신 분들 주의해야 될 게 무조건 유산소 운동 많이 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걷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뭐 8kg씩, 15kg씩, 10,000보, 20,000보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나중은 하셔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근육량을 먼저 늘려야 돼요. 웨이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근육을 늘리면서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만 하면 오히려 뱃살이 잘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키우면서 하다 보면 뱃살이 잘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이 적어서 체지방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근육량을 우선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건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 아토피 모든 환자가 마찬가지예요. 말랐는데 근육이 없다? 심각할 수 있어요. 근육을 먼저 조금씩 생성을 시켜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균형지게 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독과 유지 두 가지 부분 여러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소금을 마시기, 식이섬유 아맛이라든지 타이거너트라든지 올리브유 이런 거 먹는 거, 현미 꼭꼭 씹어 먹는 거 하다 보면 빠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그냥 100명이 다 빠질 수 있어요. 무조건 빠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식습관 안 바꾸고 운동만 한다? 절대 안 맞아요. 뭐 이런 팔굽히가 아무리 해도 또 찌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